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투자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꼭 켜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아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투자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스스로 직접.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타인의 정보와 권유에 의해서 묻지마 투자를 한 적이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투자라는 거는 거래 대상의 가치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기라는 것은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나 투기나 모두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투자라는 거는 거래 대상의 가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고 투기라는 것은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투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치, 성격,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손실,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임에 반해서 투기라는 것은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또는 그에 대한 판단보다는 잘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정보와 권유에 의해서 수익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으로 얘기한다면 단기에서 중장기를 다 감안하는 계획된 행위가 투자라고 본다면요. 투기는 오로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묻지마 투자. 제가 질문을 했던 묻지마 투자는 바로 투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처음이라서 내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정보에 의지해서 이런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권유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아이가 투자하기를 바라면서 아이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해보고 나서 아이에게 엄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엄마표 경제교육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면 주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떠올립니다. 이 두 가지 다 투자의 종류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펀드, 선물이나 옵션, 채권, 변액, 저작권, 희귀상품 등등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중에서도 돈을 우리가 직접 일을 해서 나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요. 물론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정보를 얻어야 하고 음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이나 노동력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면 돈이 일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시드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씨앗이 되는 돈이라고 해서 시드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씨 뿌릴 장소가 필요해요. 주식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증권계좌 개설하는 게 바로 씨 뿌릴 장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시드머니를 증권계좌에 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금을 입금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바로 각종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바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주고 영양분을 주고 투자를 해서 꽃이 피고 있어요. 이 꽃이 피는 과정이 바로 주가의 상승 혹은 돈이 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꽃이 정원을 이루고 숲을 이룰 수가 있겠죠. 꽃이 시드는 거는 하락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필 수 있다. 어떻게? 각종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점을 판단할 수 있겠죠. 꽃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 주가의 변동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1년 과정, 주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월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연 단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 꺾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중간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위험률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고요. 그런 상장 폐지나 바닥을 치는 경우, 완전히 하락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투자는 투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머니 모으는 법부터 그리고 저축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혹자는 뭐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이런 식으로 금액을 얘기하지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의 한 주, 그리고 그 한 주 가격의 2배. 곧 시드머니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계좌에는 항상 예수금을 반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 이유는 공모주라든지 추가 납입 등의 상황에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증권계좌에서 돈을 찾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예수금에서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은 어느 정도 남겨두고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아이, 이런 사례를 보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돈을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의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시작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아이들이 투자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엄마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공부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투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개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표로 무언가를 진행해 주고 싶으실 때에는요. 엄마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투자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드머니의 중요성 이것도 알려줘야 하고 그 뒤에 투자의 종류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치를 함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할 수 있는 투자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의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주식, 그리고 ETF, 펀드 요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 물론 부동산 투자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아이들이 직접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크니까 제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식은요. 직접 투자예요. 내가 직접 고르고 음, 내가 직접 거래하는 직접 투자입니다. 그리고 펀드는요. 간접 투자예요. 펀드 매니저와 같은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종목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게 주는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처럼 여러 종목이 묶어서 나오는데요.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증권거래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덱스, 타이거, S&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 뒤에 100, 200, 500 이런 식으로 종목의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도 있는데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전문 공부가 필요한 분야예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조상우, 그 안경 쓰신 분 기억나나요? 그분이 60억 빚더미에 남게 만든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조상우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금융 전문가로 나오는데 그러한 금융 전문가도요. 선물이나 옵션을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물 거래라는 거는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 선물 가격이라고 해요. 미리 정했다라고 해서요. 그것을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이나 공모주 이런 것도 있죠. 스펙이나 공모주도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 청약하듯이 미리 주식을 사는 것을 바로 공모주라고 합니다. 작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공모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이라는 거는요. 음,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스펙과 합병하는 비상장사는 스스로 상장을 하지 않아도 상장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가요. 2013년에 게임 애니팡 혹시 아시나요? 그 애니팡의 개발사인 썬데이 토즈 그게 하나 그린스펙하고 합병을 했었던 게 어, 성공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펙이라는 거는요.
상장하고 3년 동안에 그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투자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펙이 상장할 때 공모에 참여하면 3년 만기 적금을 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합병에 실패해서 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원금하고 그 기간에 맞는 이자를 함께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그런 투자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면 바로 요건 피자로 표현해 놨지만 쪼개기 투자입니다. 한우 투자도 있고요. 시계 투자도 있고 미술품 투자도 있어요. 고가의 제품을 내가 한 번에 사지는 못하지만 그 가치에 조금씩 일부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면 내가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쪼개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도토리,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물론 도토리가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싸이월드에서 이용했던 이런 도토리도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업비트 같은 어플이 있죠.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이 NFT라는 거는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려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해주는 그런 가상의 토큰이에요. 그 대상이 되는 게 대부분 그림이나 영상, 아니면 디지털 파일,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인스타 혹은 내 페이스북 이런 SNS에 올렸는데 그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다 퍼다 날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투자가의 눈에 들어와서 그 그림을 사겠대요. 나한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산다고 하면 내가 원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저기에 다 공유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뭐 내가 갖고 있었으면 증명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사진이었다면 그게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 NFT에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에 대한 진품 증명서가 발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NFT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민팅이라고 표현해요. 화폐를 주주한다라는 뜻의 영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깔아놓은 어플들이에요. 주로 이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보면 증권회사들이 있고 여기 미니스탁이나 토스 같은 곳에서도 해외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죠. 특히 미니스탁은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단돈 1,000원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CF도 있죠. 그리고 미니스탁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마블 미니도 나왔어요. 그것도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한다라는 해외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광고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뮤직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뮤직하우는 음악 저작권의 지분을 일주 단위로 쪼개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이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잠정적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성 거래로 최종 확정되면 미인가 영업에
되는 거라서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뮤직하우에 들어가서 캡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수를 검색하면 지금 현재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식 거래를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번 검색해서 화면을 띄워 본 거거든요. 지금 18,600원인데 최근 거래량 이번 주에 얼만큼 거래됐고 지난주에 얼만큼 거래됐고 그리고 차트 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고 있어요. 우리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상화폐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내가 볼 때는 약간 투기성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의 도박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5만 원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사 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5만 원 정도는 내가 버리는 셈 치고 내가 공부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셈을 치고 한번 투자를 해 봤는데요. 평가 손익이 요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수익률도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매수가는 얼만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보유 수량도 나오고요. 평가 금액 해서 평가 손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은 요거 다 판매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지금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보면 이게 24시간 운영이 돼요.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퀭해질 때까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도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24시간 운영된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딱 끝나면 거래가 중지되고 사람들이 그 뒤에는 좀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새벽에도 무한히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보면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경우들을 종종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할 때에는 뭔가 내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NFT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요거는 지금 업비트에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화면을 한번 올려 봤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올려 본 겁니다. 시험 삼아서 'NFT 도대체 어떻게 올리는 거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올려 봤는데요. 여기는 이더리움이라는 사이트고요.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팔린다면 그게 저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이렇게 올려보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나중에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 이렇게 한 번씩 올려보는 것도 '나를 위한 투자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녀가 가진 최대의 무기를 아이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선 하나 쏘아 올릴 때 혹은 로켓 하나 쏘아 올릴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발사는 순간이지만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설계하고 만들고 언제 그 발사를 시킬 건지 이런 것도 좀 때를 따져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투자도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는 그 순간이에요. 1초 안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무기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성장할 회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이 부분에 유념하신다면 실패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음.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한수경 에듀보드라는 카카오 뷰를 통해서 지금 NI 활동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니어 생글생글이라는 한국경제신문의 주니어 버전이 있거든요. 그 신문을 활용해서 NI 활동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소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투자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지 이런 생활 속의 그 경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가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101에서 엄마표 경제교실 혹은 드림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강사는 후기를 먹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후기 적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